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피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림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갱스타입니다. 네, 오늘은 이스타 한국이 좀 바빠가지고요. 저희가 이렇게 둘이 네. 진행하게 됐어요. 좋으세요? 오붓하네요. 네. 오붓하게 이렇게 둘이서는 처음으로 진행을 해보게 되는데 그만큼 오늘 빠르고 네. 후다닥 한번 잘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타의 빈자리가 안 느껴지도록 못 돌아오는 건 아니겠죠? 저는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가지고 왔는데 갱스타는 어디서 가져왔어요 오늘? 저는 좀 처음 보는 언론사에서 가지고 왔는데 네. 이거하고 똑같은 기사가 굉장히 많은 언론사에서 나와서 그 중에서 제일 좀 쉬운 제가 해석하기 쉬운 좋아요. 네, 기사를 골라왔습니다. 무조건 저희가 이제 항상 그 쓸피셜의 취지 자체가 쓸데있는 뇌피셜 대잔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국어로 아직 번역되기 이전에 이 외신 기사들을 네. 빠르게 전해드리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외신 기사를 직접 번역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레어템들을 잘 건지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이거는 사실 아직 이 한국어로 번역된 보도 기사들이 지금 많이 나왔어요. 워낙에 큰 이슈고 네. 지금 이제 워낙에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들 모두 전해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제 지난 밤사이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미국 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있었죠. 저기 12층짜리 아파트가 한밤중에 모두 잠들어 있을 시간에 완전히 처참하게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아직까지 정확한 부실 사고의 정황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인재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사고 내용을 보면은 전체 136가구가 들어서 있는 12층짜리 비교적 그 동네에서는 좀 고층에 해당하는 네. 아파트였던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55가구가 완전히 파괴됐고요. 현재까지 나온 바로는 사망자가 1명, 사상자가 10명 발생했습니다. 이런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빠르게 실종자 수색에 나서는 게 중요한데 맞아요. 현재까지 37명이 이제 구조가 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거주민 99명이 행방불명, 즉 실종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수색 및 구조 작업이 펼쳐지고 있고요. 이 수색 기간은 빠르면 며칠, 조금 길어지면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한 그 카운티 이름이 마이애미 데이트 카운티라고 하는데요. 이 카운티의 국장 셀리 헤이먼에 따르면 지금 잔해에 갇힌 이들을 확인하고 구조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최대한 취하겠다 이런 네. 입장을 전했고요. 더 큰 문제는 사실 지금 폭우를 동반한 이 폭풍이 마이애미 쪽에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당연히 지금 이 상황에 비까지 내리면 구조 작업을 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그렇겠네요. 없겠죠. 네. 그리고 그 잔해 위에 뭐 비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내렸을 때 또 다른 어떤 사고로 이어질까봐 그런 우려들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아직까지 이 붕괴의 구체적인 원인은 사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제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해요. 이제 첫 번째로는 시설 노후의 영향이 조금은 있었을 거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언제 건물이 지어진 건물이길래 그렇죠? 그쵸. 이 건물이 1981년 딱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 그쵸.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사실 40년 올해로서 딱 40년이 되는 그런 건물인데요. 뭐 어느 정도 오래된 거기는 하지만 또 비교적 그렇게 오래된 거는 네. 아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원래 법적으로 플로리다주에 위치해 있는 모든 건물들은 4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 검진 같은 거를 받아야 네. 된대요. 전기 시설은 괜찮은지, 구조적으로는 안전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점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안타까운 거는 이 건물이 바로 최근에 지금 이 점검을 받아가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 점검을 했던 결과 옥상이나 천장 쪽에 수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나왔고 네. 그래서 그 수리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던 찰나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큰 붕괴 사고가 이어질 정도의 어떤 부실이었다면 사실 이런 수리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사고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었겠느냐? 네. 그거는 사실 정확하게 그쵸. 우리가 대답하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이 사고 규모를 줄일 수 있었지는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논란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최근에 한 거주민이 이 건물벽에 갈라진 틈새를 수리해 줄 것을 요구를 했었대요. 그런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기록, 그 내역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또 인근 거주민들에 따르면 이 지역의 특성상 바닷가잖아요. 그쵸. 그럼 해안가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물살이 밀려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물살에 침식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럼 보통 주기적으로 콘크리트 강화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뭐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던 게 아니냐, 이런 의문도 지금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콘도 협회 측의 변호사는 이걸 조금 반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태까지 우리 카운티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 이 사고는 분명 그 거주민이 어떤 제기했던 이 외벽 틈새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는 아닐 거고, 아마 애초에 이 건물에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닐까, 뭐 이런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플로리다 붕괴 사고의 현재까지의 상황 정리를 해드렸고요. 사실 미국에서 이렇게까지 큰 규모의 건물 붕괴 사고가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멀쩡하게 이렇게 잘 서있던 건물이 이렇게 스스로 붕괴되는 일이 많지 않은데, 그랬던 경우가 이제 2차례가 꼽히더라고요. 기사 안에서는. 1973년도에 북부 버지니아주, 거기에서 스카이라인 스카이라인 플라자 타워가 붕괴됐던 사고가 있었어요. 14명의 사상자를 낳은 바가 있었고, 2018년 이제 비교적 최근에 3년 전에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보행자 육교가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신설 육교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면서 이슈가 많이 됐었고요. 그때 6명의 사상자를 발생한 이후로 이렇게까지 대규모 참사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거 영상을 봤는데 어젯밤에 엄청나게 많은 기사가 뜨길래 저도 들어가서 봤거든요. 근데 정말 이 변호사 말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다고도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이 외벽에 금이 가는 게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금이 가는 거였겠지만 이게 무너진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지을 때부터 제대로 지었으면 저렇게 무너질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은 뭔가 공사 당시에 부실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순식간에 진짜 와르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진짜 말 그대로. 그래서 뭐 정확한 어떤 원인은 이제 사고가 모두 수습된 이후에 밝혀지겠지만 일단은 지금 수색 구조 작업에 열중을 다하고 있다라는 부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인프라 투자와도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게 또 연결을 지어 볼 수도 있겠네요. 인프라 투자가 이제 뭐 건설이랑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제 뉴스는 여기서 끝이고요. 이제 갱스터의 기사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이제 조금 가벼운 내용을 오늘은 준비를 했고요. 제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Everyone's quitting their job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좀 파격적인 퇴사를 하는 중이랍니다. 그런 기사입니다. 일단 틱톡에서 무슨 비디오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대요. 근데 어떤 비디오인가 하면은 어떤 미국 사람이 타코벨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나 그만둔다 하면서 세리머니 하는 영상이라고 해요. 그만둔 이유가 그 트위치라는 플랫폼 아시죠? 그 1인 방송. 1인 방송인데 게임 BJ들이 주로 하는 그 플랫폼이 트위치인데, 여기서 게임 BJ가 되고자 하는 꿈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타코벨에서의 일을 그만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기사에서 이 비디오가 현재 많은 미국인들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인즉슨 좀 일을 그만두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슬레이트라는 언론사에서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말고도 이코노미스트나 뭐 가디언지나 아니면 뭐 NPR 그 공영방송이죠. 그런데도
비슷한 얘기들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린스타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그 기사 헤드라인을 모아놓은 거죠. 네. 그 이코노미스트에서는 Americans are quitting their jobs in droves. 가디언지에서는 People are quitting their jobs in record numbers. Companies should take note and treat them better. 네. 그러니까 회사들아, 너네 지금 이 상황 보이냐? 더 잘 대우해줘라. 맞아요. 네. 너희들의 그 직원들을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NPR에서는 As the pandemic recedes, millions of workers are saying I quit. 이제 팬데믹으로부터 벗어남에 따라 정말 많은 이 노동자들이 나는 퇴사를 하겠다 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다 이런 네. 내용이요. 굉장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니까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많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기사를 보니까 지난 4월 기준으로 약 400만 명의 근로자가 직장에 그만두겠다라는 선언을 했다고요. 400만이요. 네. 이제 네. 미국 기준으로요. 그래서 자의로 퇴사한 사람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로 많으냐면 미국 정부가 이거를 기록하기 시작한 게 20년 전인데 네. 지난 20년 내 최고치,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들의 비율이 20년 내 최고치. 그 정도의 엄청나네요. 정도로 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있다는 거죠. 잘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그만두는 사람들의 비율이. 그래서 이 많은, 사실은 이게 좀 좋다는 신호라고 많은 언론에서 얘기를 해요. 네네. 좀 경기가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좀 믿을 구석이 있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쵸. 좀 쉽게 직장을 그만둘 수 있다는 거죠. 뭐 내가 이 직장을 그만뒀는데 다음 직장을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면 사실 쉽게 그만두기가 어렵잖아요. 다들 맞아요. 아시다시피. 다들 아시죠? 네. 그래서 좀 상황이 복잡한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지금 팬데믹이 뭐 델타 변이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좀 끝이 보이고 있다라는 분위기고 또 가게들에도 손님들이 다시 돌아오는 분위기다 보니까 사업장들은 지금 고용을 못해서 안달이 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채용 공고 숫자가 정말 나날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전히 뭐 몇백 명 가량의 미국인들은 실직 상태이긴 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일자리를 못 구해서가 아니라 그 실업수당을 좀 더 챙기기 위해서, 아니면 다음 직장을 고르는데 좀 더 취시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좀 뭔가 고르는 뭔가 그런 거죠. 좀 신중하게 더 까다롭게. 네, 그렇죠. 고르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이다라고 기사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자발적인 퇴사 비율은 저임금 직종일수록, 그리고 또 기존의 이직률이 높은 직군일수록 더 높다고 하고요. 네. 예시로 리테일이나 의료업계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기간을 헤쳐나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직군일수록 이제는 내 건강을 좀 챙겨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만두는 사람도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동시에 화이트 칼라 직군 역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한 컨설트 기관에 따르면은 전문직의 퇴사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뭐 근로자의 39%는 재택근무를 하느니 그냥 일을 그만두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고요. 네네. 또 지난 3월의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의 4분의 1이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아까 전에 실업수당 얘기를 드렸는데 이 스티뮬러스 책이라고 해서 지원금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지난 네.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 많은 미국인들이 이 지원금을 통해서 많은 돈을 저축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로 인해서 퇴사와 동시에 이직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에서 좀 어느 정도 해방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일단 뭐 저축된 돈이 있으면은 한 몇 달 놀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런 너무 욜로인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당장 내가 다음 달 월급을 받지 못하면 생활이 안 돼, 뭐 이런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는 네.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있고, 또 사업을 시작하려는 뭐 엔터프레너스한테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통계에 따르면은 지난 몇 달간 스타트업의 비율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원금이 나오니까 이 돈은 이제 돈대로 세이브를 하고 뭔가 다른 돈으로 뭐 새로운 사업을 해본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재미나 목표를 추구하려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트위치 BJ 처럼. 그래서 기자가 덧붙이기를 자기의 지인 중에서 굉장히 좀 디센트한 미디어 잡을 갖고 있는 일종의 뭐 언론인이겠죠? 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최근에 퇴사를 한 이유가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이라는 뭐 이렇게 트레일 하이킹하는 뭐 그런 산이 있나 봐요. 네네. 거기를 하이킹하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뒀다. 뭐 이런 케이스도 있을 정도로 멋집니다. 네. 개인적인 그런 자아 실현을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들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물론 이런 현상이 일시적일 수도 있고 뭐 앞으로도 쭉 이어지는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사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주된 이유가 고용 건수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표를 하나 띄워드릴 건데 도표를 보면 근로자의 퇴사율과 기업들이 내는 그 채용 공고의 건수가 이렇게 비례해서 올라감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 말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뭐 퇴사 이유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죠. 뭐 이 시기를 사람들이 좀 프로페셔널한 해방기로 여기는 것 같다라고 기사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뭐 비참한 거는 내가 직장을 잃었는데 다시 일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건 되게 좀 비참한 건데 그쵸. 이거는 뭔가 그래도 내가 지금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그만둘 수도 있어 라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는 뭐 좀 좋은 거다라고 기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코노미스트들이 이 타이트한 고용시장의 가치를 얘기할 때는 보통 근로자에게 어떤 실체가 있고 물질적인 혜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보통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나 이게 좀 임금 인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최근 레저나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 직종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해요. 최근에 또 맥도날드나 이런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15 최저 임금을 보장해라라는 시위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뭐 이런 상황이라면 좀 어쩔 수 없이 시급을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저도 근로자 입장에서 뭐 임금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상황을 아닌 거 맞는 분석해드리는 건가요? 뿐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닌 거 맞는 거죠? 네, 아닙니다. 네. 이거 근데 진짜 이제 신기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공감이 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일자리는 차고 넘치는데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맞아요. 사실 뭐 제가 청년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취업하기가 사실 정말 하늘의 별따기인 맞아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태평양 건너 이 나라는 네. 이러고 있다고 하니까 되게 신기하기도 하면서 이게 지금 당장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쁘겠죠. 기업 네, 입장에서는 그쵸. 일할 사람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사실 개개인의 입장에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조금 더 내가 나랑 더 잘 맞는 일자리를 네. 찾아서 거기에서 조금 더 오랫동안 행복하게 만족감을 느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네. 시간이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분명히 네. 어떤 좋은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선은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자발적인 퇴사를 한다는 게 경기 회복의 신호가 된다는 점에서는 뭐 좋은 뉴스라고 보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도 하루빨리 이런 일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진짜 맞고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근데 또 이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유튜브 이제 개인 방송 하는 거가 이제 굉장히 뭐라 해야 되죠? 이제 일상화가 됐잖아요. 네. 되게 이제 상당히 많은 개인 방송인들이 네.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이제 자신의 본업을 유튜브로 전향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네. 많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아마 이제 그것도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네.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하나 예시를 알려드리면은 그 중낙계 이과장이라는 유튜버분이 있어요. 근데 네. 이분이 어떻게 해서 유튜버가 됐냐면 정말 실제로 회사에서 이과장이었던 거예요. 과장이었는데 이분이 다니는 회사가 이제 굉장히 좀 영세한 네. 사업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본인을 중소기업이 낳은 괴물 이과장이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런 이제 그런 풍자 포인트를 되게 잘 잡은 거예요. 그래서 회사 가는 컨텐츠로 인기를 얻어서 결국은 이제 퇴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시트콤도 만들고 와. 뭐 약간 영드로 치면 오피스 같은 느낌의 그런 이제 우리나라 기업으로 그걸 가져온 시트콤도 만들고 굉장히 좀 재밌는 프로젝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와. 좀 굉장히 부러웠는데 그런 식으로 좀 자아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네,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너무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게 이제 저는 대학교를 사실 아직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일찍이 아예 그러니까 어떤 회사나 어떤 조직의 일원이 돼서 내가 거기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애초에 안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나는 내 개인 방송, 뭐 유튜브가 됐든 트위치와 같은 플랫폼이 됐든 간에 네. 어쨌든 내가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상 프리랜서기는 하잖아요. 네. 그런 프리랜서로서 어떤 내 이름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그냥 내 거를 먼저 구축하겠다. 처음부터 네. 취직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목표를 잡는 그 친구들도 네. 되게 많이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되게 잘 되는 케이스들도 이제 실제로 주변에서 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너무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뭐가 네. 됐든지 간에 아무튼 이런 사회 현상이 지금 미국에서는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저희가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슬피셜 시간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쓸데있는 뇌피셜 도움되는 대잔치였기를 네. 바라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